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강사 고종욱입니다.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9월달엔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기사입니다. 보험 고지 의무사항 질문표 개선해야 된다. 이러한 기사 내용인데 아마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지급 거절된 그런 경험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. 물론 경력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근데 저도 고객분한테 당부의 말씀을 분명 드립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표 자체가 올바른 고지를 이행하는데 즉 신뢰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러한 단답형 질문으로 돼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그런 원인이 고지 의무 쪽에서는 발생하는 그 이유를 좀 낮춰야 된다. 보시면 뭐 생보, 손보 차이가 좀 큰데 아무래도 손보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위험 등급이 있고 또 실제 그 위험 등급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부지급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여하튼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. 우리가 고지 의무 사항 질문표에 보게 되면 최근 2년에 흡연한 적이 있습니까? 이러한 단답형 질문이 결국은 굉장히 신뢰도, 즉 질문을 받는 사람이 실제 제대로 질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굉장히 낮춘다라는 것이죠.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냐? 뭐 예를 들어 최근 2년의 흡연 또는 뭐 니코틴 관련된 그러한 대체용품들을 사용을 해본 적이 있냐 하고 여기서 yes or no, 뭐 아니요, 예,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몇 개월 이내에 있었다, 뭐 최근 몇 년 이내에 있었다, 이런 식으로 다지선다형으로 질문을 해야 올바르게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, 이런 부지급건이 발생되고 분쟁건이 발생되면 뭐 소비자는 당연히 좋지 않고요. 보험사도 이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, 결국 이 사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컨설턴트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두 번째 기사입니다. 우리 건강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 싸게 낼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뭐 저 또한 태어나서 저도 담배를 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거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가입 당시엔 혹시나 뭐 거절될까봐 그리고 가입 이후에는 뭐 귀찮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첫째가 흡연이죠. 최근 1년 내 흡연 사실이 없어야 되고 뭐 나이를 보는 경우도 있고 BMI 수치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혈압 요거를 보고 결국은 어떤 조건 안에 부합하게 되면 우리가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4가지 조건을 가지고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르게 적용을 해서 보험료를 뭐 최대 15% 좀 넘게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. 또한 최근에 이제 뭐 디지털 시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앱 또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할인을 해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로그 앱이죠. 자,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거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요 결과치를 갖고 등급을 평가해서 등급이 좋은 경우는 뭐 이 부분도 최고 15% 가까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. 소비자분들한테 이를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고 일단 보험을 가입하신 이후에는 뭐 잘 알려서 보험료 할인 받을 기회를 주신다면 소비자도 좋고 당연히 보험사는 미연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고객의 건강 상태를 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서로 뭐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잘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. 자, 세 번째는요, 펫보험. 저도 대형견을 길러봤습니다. 자, 대형견 하면 일단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일단 많이 먹는다. 그리고 오래 못 산다. 그래서 저도 대형견을 기를 때 유기농 이런 사료들을 먹였습니다. 그런데 결국 오래 못 살더라고요. 물론 격차가 있겠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갔었고 또 오래 못 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일단 우리나라 평균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한 달에 한 15만 원 들어가고요. 그 중에 40% 정도가 의료비로 사용된다라고 합니다. 뭐
한 번쯤은 기사로 통해서 또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 반려동물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 접해 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 희소식이죠. 결국 이 부가세를 대부분 진료 행위에서 우리가 면제시켜 주겠다. 그래서 90% 해당되는 그러한 반려동물 진료 행위에 대해서 부가세 면제해 주겠다. 그래서 보험료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. 그리고 뭐 올해 초에 이제 시행이 됐죠. 진료비 사전고지제. 이게 이제 시행이 돼서 뭐 다 아시다시피 반려동물 주요 이제 진료 행위를 하기 전에 예상 진료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. 뭐 특별히 급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한테 이거를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반려묘나 반려견의 집사라고 표현을 하죠. 뭐 이분한테 이제 알려야 된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병합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행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. 되레 이게 늘어나게 되면 뭐 비용이 적어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에 대한 그 가입 의도라든가 또는 가입 니즈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레 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음 기사입니다. 다음 기사는요, K-유방암 진단 기술이 세계 표준화가 됐다는 기사 내용입니다. 유방암 같은 경우는 호르몬 수용체 여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제대로 된 검사가 필요한데, 뭐 예를 들어 전이대 부위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 있다거나 또는 조직이 검사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. 그런 경우에 제대로 된 검사가 어렵겠죠. 이때 이 영상 기술을 통해서 이 호르몬 수용체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이 굉장히 실효성이 높고 또 정확성이 높아서 이번에 세계 표준화가 됐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. 뭐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늘 먼저 드는 생각이 보장 범위를 정말 넓혀놔야 되겠다. 의학 기술 중에서도 이런 검사 기술이 발달되게 되면 그만큼 조기에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보장 범위가 넓을수록 뭐 어떻게 보면 보험사와의 분쟁 같은 걸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고객분들한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법을 전개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다음 기사입니다. 다음 기사는요, 암 완치 후 생활비를 준비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입니다. 이 기사는요, 이집트 파라오 무덤에서 발견된 미라의 몸속에도 암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. 그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을 괴롭히는 최악의 질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.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1년에 신규 암 환자 수가 10만 명이 좀 넘었습니다. 근데 2020년도에는요, 무려 2.5배 증가한 약 25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. 뭐 누적 암 환자 수는 무려 250만 명이 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. 그런데 그만큼 의료 기술도 이에 맞춰서 발달하고 있다. 결국 우리가 암 완치 후 생활하는 이쪽에도 컨설팅이 필요해지고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다 아시다시피 최근엔 뭐 중입자 치료가 시작이 되면서 결국 소비자분들한테 뭐 실비가 통원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 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누구나 이런 치료를 받고 싶어 한다. 결국 신의료 기술은 본인 부담이 크다.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 우리가 착한 암이라고 얘기하는 뭐 갑상선암, 뭐 이제는 이제 유방암까지 이런 암도 실제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경력 단절이 생기고요. 그리고 수입의 감소가 발생을 한다. 그래서 결국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경제적 충격이 클 수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 리모델링이나 또는 컨설팅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제대로 암이란 질병을 준비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. 이제 무더위 좀 지나가니까 좀 더 화려한 그러한 또 9월달 맞이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